1년에 한 번씩 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? 저도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대상인가요?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어요. 제 거 확인해보니까 조건부 인가이고 30만원이 넘으면 법원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잔업이랑 특근을 하면 35만원 정도 더 받던데 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? 30만원에서 몇만원 더 오른 거 가지고 혹시 신고 안 하면 바로 회생 철회되나요?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부 인가, 특히나 이제 소득 증가, 소득 변동에 대한 조건부 인가는 첫 번째로 소득이 변동이 되면 일정 조건으로 이상으로 변동이 되면 법원에 이제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,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변경 의무 두 가지를 부과하고 있잖아요. 신고 네. 의무와 변제계획안 변경 의무.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? 신고를 안 하면 회생 철회되나요? 근데 신고는 일단 하셔야죠. 왜냐면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고 그 조건을 보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안 할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에 있죠. 동의한다. 뭐 이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신고는 일단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다만 이제 이 신고를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해서 결국엔 내가 더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인데 일정 조건 넘으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죠. 기본적으로 신고한 이후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법원에서 별도로 이제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신고만 해 놓으시고 변제계획안 변경은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소득이 증가되었으니 변제계획안도 상향해서 다시 제출해라 라고 나오면 그때 변경하시는 걸로,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보정이 안 나오면 그냥 신고한 걸로 그 의무는 다 하신 걸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회생 소득이 20만원만 올라가도 변제율은 급격히 상승합니다.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, 안녕하세요. 제가 30% 이상 소득이 오를 시 증가분의 50% 이상을 변제금 투입하라는 조건부를 받았는데요. 만약 제가 300만원 벌다가 500만원 벌게 되면 30%인 390만원을 초과하는 110만원에 대한 50%인지 아니면 그냥 300만원에서 200만원 오른 것에 대한 50%인지 헷갈려서요. 어떤 게 맞을까요? 제 법무사는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이라는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법무사님 측에서 안내해 주신 게 맞습니다. 네.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그 조건은 소득 증가가 30% 이상이라는 거고, 그죠? 그러면 390이 넘어가면 일단은 소득 증가해야 되는 조건은 거기서 끝난 거고, 변제금 투입에 대한 조건은 그 뒤에 있죠. 증가된 소득의 50%. 그러니까 이제 신고의 조건은 끝난 거고, 증가의 조건은 300에서 500이니까 200만 원의 50%, 100만 원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겠죠. 많은 경우에 이런 조건부인가 좀 많이 붙죠. 요 채무자분께서는 30%인 390을 초과하는 110만 원에 대해서 50%이기를 희망하시겠죠?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이 있다 보니까 그 원하는 답을 찾아가시는 건데, 뭐 안타깝게도 기존에 이제 300만 원에서 증가된 부분의 50%다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이제 조건부인가 관련된 또 댓글이에요. 네. 해동 예민님께서 조건부인가는 법원에서 정하는 건가요?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? 답답합니다. 글 남겨주셨어요.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정하죠,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래서 조건부 인가가 붙는 요건들이 있습니다. 있죠.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엄밀하게는 법률이라든지 지침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실무준칙이나 뭐 직무편람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거 소득과 대비했을 때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든 경우, 그다음에 뭐 최근 취업이어서 이 사람의 소득을 100%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, 이런 경우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소득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, 앞으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는데,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, 네. 그런 상황이 아닌데,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회사만 거의 한 10년 넘게 쭉 재직했고 급여도 뭐 물가 상승분에 비례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쭉 상승했다. 그런데도 조건부인가 붙였다. 요건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당할 수 있죠. 그렇죠.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하니까 붙여라 이런 보정이 가끔씩 또 이제 나오기도 그쵸? 하죠. 그래서 내가 도저히 소득을 뭐 속일 만한 상황도 아니고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툴 수는 있지만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퉜을 때의 실익이 저는 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사실 조건부인가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사실은 제도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이상할 거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소득이 증가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니까
보니까 소득 안 오르면은 안 받을 게 오르면 맞아요. 내기 때문에 네. 사실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의견서를 그쵸? 써도 그렇고. 네, 의견서를 이제 다툴 때도 법률에 근거나 규정이 없는데 이런 부수적인 의무를 붙이는 게 부당합니다. 뭐 이런 정도가 될 그렇죠. 수밖에 없거든요. 의견서로는. 저희도 이제 그런 요청들이 꽤나 있으시잖아요. 의뢰인분들께서. 그러면 이 조건부인가가 왜 부당하게 느끼십니까? 아니면은 요거를 혹시라도 없애고 싶으신 이유가 이유가 있으십니까? 뭐냐?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사실 나는 투잡을 할 생각인데 그렇죠. 아니면 뭐 별도의 소득 활동을 통해서 추가 소득이 뭐 내년부터는 훨씬 많이 발생할 예정인데 요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건부인가를 좀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.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회생 변제금 1회라도 미납하면 바로 폐지되나요?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20회차 회생 중인데요. 요번 달에 나갈 돈이 급하게 있어서 반 정도 못 낼 것 같은데요. 다음 달에 내도 문제 없을까요?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네, 뭐 여태까지 연차된 게 없으시고 네, 하다면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. 네. 보통은 이제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는 3개월 분을 못 냈을 때 이것도 3개월치 그러니까 3번을 못 낸 게 아니라 총 합계 금액이 3달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연체되신 거고 그것조차도 절반이니까 이거는 뭐 다음 달에 내시면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내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요. 네,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이렇게 네.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댓글 살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신청 기준으로 월 급여가 800 정도 되는데 신청 후부터는 600에서 700 정도 될 것 같은데 신청 후에 급여로 인정을 해줄까요?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신청 후 이제 급여가 급여가 이제 줄어든 감소된다. 거죠. 인정은 해주겠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부인가가 붙겠죠. 그렇죠. 어떻게 조건부인가 보십니까?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감소하게 된 원인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네, 좀 어떤 경위로 감소를 하게 되었는지.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오래 다니던 회사 뭐 이직해서 급여가 낮아졌다. 법원에서는 이미 이제 800 정도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뭐 경력과 업계에 봤을 때 근데 갑자기 급여가 줄어들었다. 이거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것 같고 조건부인가가 붙었을 때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조건부인가 붙이면 안 됩니다라고 법원에 어필을 하기도 좀 어려운 케이스이기는 하죠. 법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경력이나 이 재직 연수가 증가될수록 급여도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. 게 일반적인데 특히나 이제 회생을 앞두고 줄었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데 급여가 더 낮은 대로 이직했다 이건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렇죠.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에서 소득이 적어지면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도 적어지니 이거를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색안경을 아무래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급여가 실질적으로 낮아진 거를 명확히 소명하신다라고 하면 낮은 소득으로 진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이제 조건부인가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하는 법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편으로 지급명령 보내려고 하는데요. 선생님 이의신청서는 똑같은 걸로 2장 보내야 하나요? 그리고 손으로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보내도 상관없는지요?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. 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송달해야 되는 부본도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똑같은 걸로 2장을 보내시는 게 맞긴 합니다. 하지만 다만 요새는 뭐 이제 전자소송으로 워낙 맞아요. 뭐 스캔이나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한 장만 보내셔도 문제가 네. 없죠. 한 장 보내셔도 문제는 없고 손으로 보내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지난번에 이제 저희 전자소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네네네. 문의들이 있었는데 네네네. 사실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손으로 그냥 써서 보내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냥 제 생각엔 법원 민원실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손으로 쓰시면 그게 가장 빠르다. 그렇죠. 이렇게 좀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전자소송 가입해가지고 그렇죠.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프로그램 깔고 뭐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네. 접속해서도 네. 계속 공인인증서 인증해야 되고 그렇죠. 뭐 여러 복잡한 쉽지 절차 않죠. 남아 있는데 차라리 진짜 법원 가서 내고 오는 게 더 빠릅니다. 그냥 저는 네. 그냥 법원 가시라고 안내를 드려요. 좋습니다. 다음 댓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제금 납부일이 4일인데 매월 20일에서 25일에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달을 넘어가진 않아요. 뭐 아무 문제 없죠. 근데 아까 전에 네.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죠. 네. 20회차 회생 중이신데 반밖에 못 낼 것 같다. 네. 뭐 이제 동일하죠. 3회분을 연체하셨을 때 이때 이제 3회분을 또 연체한다고
꼭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그쵸? 이제 폐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매달 납부를 성실하게 잘 하시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달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3회분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전혀 없다. 네, 전혀 없다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